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정말 추리하느라 머리가 쥐가 나서 드라마 제목이 마우스인가 보네요. 엔딩을 보고 나서 시청자들의 반응이 두 갈래로 나뉘어집니다. 우와, 소름. 정바름에게 뒤통수 맞았다는 분들, 반대로 정바름이 낚시질 하는구나 하는 분들인데요. 그렇다면 추리도 이 두 가지로 나눠서 해볼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프레데터와 대치 끝, 운명의 송두리째 바뀐다는 기획 의도에 주목해 봤을 때 정바름이 프레데터를 잡으려다 졸지에 프레데터가 된다는 쪽에 무게를 실어봤습니다. 먼저 정바름의 낚시질에 관한 추리입니다. 정바름이 프레데터를 낚기 위해 연극을 꾸미고 있다는 시각인데요. 정바름은 고무치와 공조해서 과실을 좋아하는 프레데터를 무대 위로 끌어들이는 작전을 펼칩니다. 정바름이 프레데터인 것처럼 생방송 중에 고무치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가 살아있는 것처럼 위장한 영상을 보내고 고무치는 못 믿겠다며 계속 정바름하고 대치하는 상황을 만들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의 공통점을 얘기하지 않고 둘이서 자극하는 말만 빙빙 돌리면서 시간을 벌다 보면 그 방송을 보고 있을 진짜 프레데터는 연락을 할 것이며 둘 중 누가 진짜냐를 놓고 설전을 벌여서 진짜 프레데터의 허점을 찾으려고 하는 게 계획일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계획이 틀어집니다. 오히려 프레데터에게 말려들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의 기획 의도는 가장 악랄한 프레데터와 대치 끝, 운명이 송두리째 뒤바뀌는 모습을 그려내는 거라고 했는데요. 그 의도대로 정바름이 졸지에 누명을 써서 프레데터가 되는 겁니다. 진짜 프레데터는 연락 대신 아이와 관련된 물품을 스튜디오로 보내고 무리하게 방송을 이끄는 고무치를 홍주가 제재하면서 스튜디오가 쑥대밭이 될 것 같습니다. 프레데터를 무대에 오르려고 덫을 놨지만 오히려 프레데터에게 정바름이 노출되고 정바름에게 누명을 씌울 증거나 시신을 보내게 되면서 정바름이 구치소에 수감될 것 같은 예상이 듭니다. 이 셜록 홈즈 방송을 하는 날짜를 보면 10월 말입니다. 고무치가 셜록 홈즈를 방송하는 날 성요한의 알리바이를 대준 김준성의 시신이 발견되죠. 그 시신의 추정 날짜는 고무치가 수사 발표하던 10월 28일입니다. 연도는 2019년입니다. 오봉이를 건드린 강덕수가 출소하는 날이 2019년 12월이라고 적시되어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현 시점으로 오기까지 1년여의 기간이 있는 셈인데요. 그동안 정바름이 누명을 벗기 위해 프레데터와 머리싸움을 하거나 정바름이 한소준이 들어가 있는 구치소에 들어가서 진짜 범인과 연결된 뭔가를 찾아내는 일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정바름의 친구 구동구의 인물 소개를 보면 유추해 볼 만한 게 있는데요. 현재 구동구는 친구들과 달리 경찰도 아니고 교도관도 아닌 백수죠. 일련의 사건을 겪고 각성, 교도관이 되어 바름의 든든한 아군이 되어준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일련의 사건이란 친구 치국이와 셜록 홈즈 방송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시간이 흘러 교도관이 된 구동구가 억울한 정바름을 도와주는 이야기가 나올 법합니다. 성요한이 그런 줄 알았는데 정바름이 범인이었어? 프레데터가 진짜 정바름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이 추리도 해봐야겠습니다. 보여진 사실로 보자면 성요한은 데니얼을 죽인 게 맞습니다. 관람차 부근에 주차한 차량 번호와 실제 자신의 차량 번호와 같죠. 관람차에서 데니얼을 죽이고 저수지에 수장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프레데터가 늘 하던 방식, 그 어디에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고 손가락을 꺾지도 않았다는 점이죠. 오봉이 할머니가 지하실에서 사진을 꺼내간 것을 알고 뒤따라가서 해친 것도 맞습니다. 분명 성요한의 음성으로 나레이션을 했죠. 계획적인 사냥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사냥이었고 프레데터처럼 상황을 꾸밀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요한은 살인자는 맞지만 언론에 드러난 연쇄 살인마는 아니란 얘기죠. 남들에게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기보다 조용하게 일을 치르는 스타일이죠. 성요한의 지하실에 붙어있는 사진과 프레데터로 추정하는 인물이 붙여놓은 사진 형태를 보면 다릅니다. 프레데터가 붙여놓은 사진엔 사진만 있고 성요한의 사진에는 추정 시간을 적어놓으며 물음까지 던져놨습니다. 자신이 그랬다면 그런 물음을 던질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직접 현장 사진을 찍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사진들이라서 성요한이 연쇄범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인물 소개에 보니 아직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여사친의 죽음으로 신념을 갖고 경찰이 됐다는 이민수 형사. 이 사람의 도움으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다면 성요한은 왜 프레데터를 쫓고 있는 걸까요? 20년 전처럼 자신의 아버지 헤드헌터가 저절로 떠오르게 만드는 프레데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세상은 자신을 찾게 될 거라는 불안감이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첫 번째 피해자가 헤드헌터의 유적이었으니 더 불안했겠죠. 성요한 말고 또 다른 범인이라면 엔딩에서 드러난 것처럼 정바름이고 그가 프레데터이자 한국인을 데리고 있는 자로 유력해집니다. 성요한은 계획이 없던 할머니를 해칠 때 갑자기 등장한 정바름을 보고 놀라 도망을 가죠. 정바름이 경찰인 줄 알고 도망갔을 것이고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도 정바름이 자신을 봤기 때문에 없애려고 시도도 했죠. 그런데 정바름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간 게 아니라 할머니가 범행 사진을 갖고 있다는 문자를 보낸 것을 보고 놀라 할머니를 해치러 간 것이었죠. 그때 이 두 사람은 극적인 만남을 갖게 된 것이고 정바름은 자신 말고 또 다른 사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며 그 자신을 대신해 프레데터로 몰아가기 위해서 한국인을 납치했고 고무치에게 게임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게임을 제안했던 그때 10월 28일 8시 성요한의 알리바이를 대준 김준성이 죽은 걸로 나오죠. 신상 형사는 그 방에서 범인이 게임을 제안하는 전화를 걸었을 거란 추측을 하는데요. 안 그래도 김준성이 거짓 알리바이인 게 신상 형사에게 들통난 상황에 성요한이 김준성을 죽이는 바보 같은 짓은 안 했을 겁니다. 정바름이 함정을 미리 파두고 게임을 제안한 거죠. 성요한은 셜록 홈즈를 시청하면서 정바름과 함께 수사팀이 꾸린 홍주를 주목하고 어떤 결론이 날지 지켜봤을 겁니다. 그러다 성요한이 뭔가 공통점이 생각났는지 지하실로 내려가는 장면과 정바름이 등장하는 장면이 교차 편집된 것이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추리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프레데터가 성요한도 아니고 정바름도 아닌 제3의 인물이라면 어떨까요? 헤드헌터 한서준의 차량 번호와 송수정을 죽인 자의 차량 번호가 다른 것으로 볼 때 한서준이 아닌 또 다른 헤드헌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의 딸로 송수정을 유인한 여자아이가 홍주라고 본다면 죄책감과 책임감이 있는 동시에 아빠의 유전자를 물려받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프레데터여서 가족을 지키려고 필사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러 수사팀에 들어가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정보를 빼내거나 연극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여지도 남겨두면 어떨까요? 뇌에 쥐가 나는 인간 헌터 추적극 마우스,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